인생은 계절과 참 닮았습니다. 봄에는 설레고 여름에는 바쁘고 가을에는 풍성하며 겨울에는 조용하지요. 지금 우리 인생의 계절은 아마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는 길목일 겁니다. 그런데 가을과 겨울은 쓸쓸함만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단풍이 물들고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죠. 마찬가지로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요 속에서도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혼자 지내는 법, 쓸데없는 걱정을 놓는 법, 그리고 내 삶에만 집중하는 법 말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싶은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도 언젠가는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을 남편 그늘에서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 보는 것도, 은행 업무도, 심지어 병원 가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죠. 반면에 다른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요리도 배우시고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취미생활도 혼자 즐기는 법을 미리 익혀두셨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고 지금은 혼자서도 잘 살고 계십니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운다는 것은 외로움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갈 수 있어야 하고 은행 업무나 공과금 내는 것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고, 둘째는 비밀이 없고,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할 사람들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 없는 걱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10개 중 8개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오늘의 평안함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치매에 걸릴까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조금만 깜빡해도 이제 시작인가 하며 두려워하셨죠.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망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간 괜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지요. 걱정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서 바람아 불지 마라.
파도야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아 불어도 좋고 파도야 쳐도 좋다. 나는 이미 좋은 배를 준비해 놓았고 항해술도 익혔으니 이 정도는 문제 없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걱정 대신에 준비를 하세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경제 상황이 걱정된다면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취미 활동을 즐겨보세요. 걱정은 마치 독버섯과 같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일에는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남의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옆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식들은 왜 자주 안 오는지, 며느리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뀝니까? 자식들 걱정한다고 자식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이웃들 뒷얘기한다고 우리 삶이 나아집니까? 솔직히 그건 그 집 문제지 내가 끌어안을 일은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선을 그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실 남의 일에 끼어들어 봤자 고마움보다는 원망을 듣는 경우도 많고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하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항상 남의 일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둘째 며느리는 왜 손자를 그렇게 키우는지, 셋째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하루 종일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는 동안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정작 내 건강, 내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의 일만 걱정하며 살았구나라고 말이죠. 퇴원 후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꽃을 키우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셨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 가족이 더 화목해졌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어른이 된 자녀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도한 관심은 때로는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진다. 나는 내 삶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서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던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모두 성공해서 잘 살고 있고 가족들도 그 일을 다 잊었는데도 혼자서만 그 짐을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 짐을 언제까지 지고 다니실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 지고 다니면 누가 지고 다니겠어? 내 잘못인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값비싼 보석함에 돌멩이를 넣어둔다고 그것이 보석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아무리 오래 간직해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안 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면, 이런 원망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뀔까요? 상대방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원망은 독을 먹고서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털어버리세요.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화려한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지금 두 손에 붙든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즐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고 어제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는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하고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어요.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그때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 했거든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다 좋은 때였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도, 남편과 함께 했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늘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거든요.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오늘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은 소풍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소풍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에 도착할지보다는 그 길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 웃을지를 생각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상 놀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면서 소풍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내 삶이 행복해지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즐거운 소풍이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